왜 클래식 성악가 분들은 이렇게 부담스럽게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이렇게 쫙 펴서 약간 거만한 자세 이렇게 노래를 하는가? 그런데 왜 마이크 가창을 할 때는 이렇게 내는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엽의 음악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의 클래식 정규 앨범 파노라마가 오늘 오픈되는 가운데 디데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김호중 씨만의 음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음악인으로서, 예술가로서도 너무나 지금 현재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음악적인 모습과 보다도 더 폭넓은 시야에서 김호중 씨를 바라보고 싶다라는 대중들의 입맛을 잘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이번 클래식 앨범 2집은 파노라마다. 더 넓은 시야에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아주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사장님 길은 당나귀 귀에서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협연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무대 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나 흥미진진합니다. 특히나 절친이자 활발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재명 씨가 직접 원포인트 레슨까지 먼 곳에서 와가지고 레슨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재밌게 담아서 이게 보스로서,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으로서 약간 무보스로 진행하는 듯한 그런 재미난 컨셉을 잡은 거죠, 그죠? 그렇게 뭐 친구들끼리와의 어떤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예전에 네가 아닌데 니 멋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포인트 레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오케스트라 협연 리허설, 부산 콘서트의 그 현장까지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까지도 이렇게 보였는데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결절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면 성대 결절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결절기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정말 성대 결절이면 소리가 갈라지고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식과 어느 정도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대 결절기는 대부분 노래하시는 분들 조금만 무리하면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잘 조치를 취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콘서트를 앞두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 저 같아도요. 진땀이 흐르고 멘탈이 거의 흔들리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크게 뜨고 있어. 근데 뭐야? 완전 달라지네. 아니 크레이지 멋있었다. 끝까지.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예전에 네가 알던 내 2등이 아니야 하면서 이재명 씨가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왜 대중가요와 정통 클래식 성악은 이렇게 자세라든지 느낌 자체가 이렇게 다를까? 왜 클래식 성악가 분들은 이렇게 부담스럽게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이렇게 쫙 펴서 약간 거만한 자세 이렇게 노래를 하는가? 이게 마이크가 없던 시절의 창법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몸을 활처럼 쫙 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 자세는요 실제로 허리나 척추의 건강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쭉 펴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를 갔으면 데스크 생활, 책상 생활을 많이 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이제 거북목이 되고 앞으로 굽게 되죠.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쭉 펴고 당긴다. 요거는 신체 교정할 때도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를 할 때도 그런 자세를 요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마이크 가창을 할 때는 이렇게 내는 것인가 라는 건 이제 마이크가 생겨나면서부터 자연스러운 가창이 시작됐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현대에 올수록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소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맙소 안 고마워 보이잖아요. 성악 가창에서는 디테일한 소리마저도 그렇게 쓸수록 좋은 거고요. 멀리 보내는 가창을 위해서 좀 더 울림 있는 소리를 위해서. 그런데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고맙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라는 표현까지도 소리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음향이 크게 키워주기 때문에 마이크 가창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감정선까지도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계속 내다 보면요, 이렇게 소리를 멀리 건강하게 내는 그런 가창에 있어서, 그런 소리에 있어서 상당히 퇴보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뮤지컬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악 가창에 있어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이게 소리가 많이 작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가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뭐 요렇게 디테일하게 내는 건 잘해요. 그런데 멀리 쫙 내는 거, 레베카 이렇게 멀리 쭉 뻗어서 내는 것들은 이제 힘들기 때문에 뮤지컬 가창에서도 필요한 그런 벨칸토 내지 벨팅 창법을 쓰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성악 가창 훈련은요, 어느 정도 이제 대중 가수들도 요즘에 다시 거꾸로 배우는 현상입니다. 김호중 씨도 당연히 그 이론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방송에서 너가 이 자세 자체도 포지션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고맙수 때문이야. 디테일하고 섬세한 표현, 그리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대중가요의 어떤 묘미죠. 이 오페라 가창의 테크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이고 작곡가가 그렇게 의도했었고 당시에 그런 창법이 유행했었고 그렇게만 내서야 소화를 할 수 있는 가창이기 때문에 그런 룰 안에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경기에 각자 장르마다의 룰이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원포인트 레슨, 김원 씨가 충분히 알지만 내가 조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테너 이재명 씨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케이 아이디어를 캐치하고 그렇게 따라하면서 해보면서 다시 한번 원래 했었던 벨칸토 창법을 이렇게 찾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만남,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웰컴 투 코리아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김호중 씨가 그리운 금강산 리허설하고 있을 때 플라시도 도밍고 선생님께 다가갔죠. 원래 플라시도 도밍고 하면 그리운 금강산을 가장 외국인으로서, 외국 성악가로서 가장 완벽하게 가창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학구적이시고 할 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쓰리 테너라는 어떤 그런 명성을 얻었겠죠. 동양의 아시아권에 있는 한국어라는 아주 생소한 언어를 불러내는데 어설프게 부를 수도 있어요. 노코야 주제련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코칭을 받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캐치를 해서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노래 부르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곡인데 언어도 어색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김호중 씨가 도와주는 장면,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장면이고, 거기다가 한국어로 그 가사말을 써놔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 김호중 씨가 이렇게 그런 플라시도 도밍고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대에서 빠르게 사람들을 안내를 해야 되고 관계자 입장도 그렇고, 사실 김호중 씨 리허설도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출연진들과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원칙이에요. 리허설 장면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관객들을 빨리 이렇게 입장시켜야 되는 그런 와중에 시간이 맞물렸던 것 같고, 보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선생님의 어떤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마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음향만 조금 빠르게 체크하고 싶다, 마이크라도. 그리고 이 중요한 공연에 내가 이게 MR도 아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에 따라서 이렇게 템포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그때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이게 들어가는 템포 헷갈렸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전혀 뭐 악보나 편곡에 있어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도 없이 부르다 보니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그날 맞추면서 익히는 거예요. 맞추면서 습득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플라시도 도밍고 일정에 초점이 되고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김호중 씨가 다가갔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콘서트에 내가 초대받아서 망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황스럽다. 게다가 컨디션 난조까지, 성대 결절기까지도 왔기 때문에 성악도요, 스포츠처럼 멘탈 싸움이에요. 잘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안 좋은
와중에 정신줄을 붙들어 매고 그 소리를 흔들리는 것들을 잡아내거든요. 성대 결절기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대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잘 되게끔 정신줄을 붙들어 매는 거다. 저는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중 씨니까 뭐 그 정도는 다 아주 뭐 100% 컨디션처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김호중 씨가 그렇게 역량을 발휘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만 멘탈이 무너져도 음이탈도 날 수도 있고 소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당나귀 귀를 통해서 절박했던 그런 좀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 와중에 저렇게 본 공연에서 저렇게 펼쳐냈다니라는 감탄사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컨디션을 감추었다. 감추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원래 컨디션인 것처럼 불러냈다. 아주 테크닉이 좋은 가수만 그리고 멘탈이 좋은 용감한 가수만 할 수 있는 거다. 플라시도 도밍고 세계적인 테너와의 리허설까지 장면까지도 담아주셔서 저는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재밌게 감상을 했습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 기대된다. 감사합니다.